안녕하세요. 인디뮤지션 브랜딩 설계자 이선율입니다. 저는 20대엔 MBC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은 락밴드 시너지의 멤버였고 30대에는 상업음악 작곡가로 40대엔 인디 싱어송라이터로 30년 가까이 뮤지션으로 살아왔습니다. 인디 뮤지션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밴드 무드를 제작했었고 현재는 인디 뮤지션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아티스트 브랜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티스트 브랜딩의 핵심이죠. 컨셉이 뭘까요? 다짜고짜 질문이야. 시작부터 어려워요. 사실 컨셉이 뭡니다. 마케팅이 뭡니다. 브랜딩이 뭡니다. 기획이 뭡니다. 이거를 단어로 정리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근데 자기만의 정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과거의 일하기도 하죠. 보통 뮤지션 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이러거든요. 노래를 처음 만들 때 과제곡으로 해서 노래 하나 만들고 실용음악가 분들 요즘 잘 나가는 힙합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 또 만들어 보고 입시는 주로 재즈, 펑크가 많으니까 비슷하게 또 노래 만들고 내가 인디 뮤지션 누구한테 꽂혔어. 그래서 또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10곡 정도가 노래가 모였어요. 정규 앨범 내야겠다.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었고 이 노래 저런 노래 만들다가 내가 노래가 이렇게 많으니까 1집 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컨셉이 없죠.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앨범을 만드는 이유, 내가 뮤지션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싶으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팔리는 노래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노래를 만들려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만은 쉽지가 않다. 아티스트 브랜딩의 핵심인 유사성과 차별성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사성, 차별성 이러면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큰손 노희영이라는 채널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마켓오 만드신 분이고 CJ 비비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이제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채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예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희영 고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비비고를 처음 런칭을 할 때 원래는 한국 소스, 고추 소스를 하려고 했대요. 고추장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짜장면을 먹는데 집에 춘장을 쟁여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고추장을 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고추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자에 타바스코 같은 소스를 넣으면 피자 맛이 극대화가 되는데 고추장은 어디에다 뿌려도 고추장 맛이 난다는 거야. 피자에 고추장 뿌리면 고추장 피자가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나라의 소스가 되게 강하대. 그때 이제 회장님이 극대노를 하시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만두를 해보겠다. 왜냐? 만두는 세계적으로 너무 익숙해. 그 모양 자체가. 중국 만두, 일본의 교자, 이태리의 라비올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두 같은 모양은 익숙하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국 만두는 그 만두들과는 달리 야채랑 고기의 배합이 너무 좋고 건강식이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유행하는 중국 만두는 직접 만들어서 냉동으로 파는 거라서 조리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한국식 만두는 피가 얇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되고 군만두도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될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죠. 지금 비비고 만두가 세계 1위래요. 노희영 고모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모르는 낯선 거를 낯선 시장에 개척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그게 컨셉의 비결이다. 나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판단의 몫이라는 거야. 처음에 컨셉이라는 게 내가 대중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모습, 이미지 라고 하지만 내가 각인시키고 싶은 그 이미지가 과연 대중한테 어필을 하느냐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의 핵심. 사람들이 들어주는 음악의 비밀은 바로 익숙한 것에서 나만의 유니크한 무언가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게 바로 컨셉의 핵심입니다. 이게 유사성과 차별성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런던 베이글 있죠. 이것도 그 노희영님이 다른 채널에서 그 베이글 분석하면서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원래는 베이글이 굉장히 딱딱한 빵이래요. 근데 런던 베이글은 사실상 베이글이 아니래요. 그 빵 자체가. 여기 국내 한국 사람들은 떡처럼 쫀득쫀득한 그 텍스처, 질감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런던 베이글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다. 베이글 모양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넣은 거죠. 사실상 베이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so what? 잘 팔린다는데 베이글은 이래야 돼. 자본주의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베이글의 정의를 따지고 들 건 아니잖아. 어쨌든 히트를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의 딸이 BTS 노래를 듣길래 셰프님이 너 요즘 한국 노래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It's just music. 이건 그냥 노래야. 국경에 의미가 없는 시대가 정말 빠르게 오고 있어요. BTS가 처음에 그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우리나라 뭐 국거리 장단에 상모를 돌리고 그런 음악을 했으면 과연 지금의 BTS가 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팝음악이 익숙한 곳에서 팝음악을 했죠. 대신에 한국만의 그 칼군무, 또 예쁘게 차려입은 남자 아이돌, 이런 것들이 저는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씬에 있는 유사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독특한 무엇, 막 상모 돌리고 이러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독특한 걸 하기보다는 일단은 익숙한 음악에서 시작하라는 거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대중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중음악이라는 건 뭡니까?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1, 2위 하는 음악이 대중음악이래. 그럼 대중음악은 댄스 음악이에요? 대중음악 이퀄 아이돌 음악, 댄스 음악입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음악이 대중음악이니까 그걸 따라해야 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채널 보시는 분은 거의 인디 뮤지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국내 인디 씬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국내 인디 씬은 어떤 음악을 요즘 선호하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인디 음악은 또 인디 음악만의 독특한 결이 있어. 최소한 그 결은 맞춰주자. 그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인디 음악이야 라고 할 거면은 무시하고 갑자기 다른 음악을 갖고 오면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때 최소 인디 씬이 이런 음악이고 이쪽의 리스너들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정도는 알고 그 안에서 나만의 차별화를 찾는 게 사실은 빠른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뮤지션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늘 하는 얘기지만 나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고객 조사를 해야 되고 뭐 경쟁 뮤지션들 이게 또 쓰리신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두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독고다이로도 나는 내 길을 가겠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는 하지 말고 해야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했는데 이게 떴어요 뭐 이런 뮤지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표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어쨌든 내가 꾸준히 음악을 만들고 뮤지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진출하려는 이 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근데 그래도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래요 막 고집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노래를 많이 안 만들어 본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노래 한두 개 만들고 그 노래가 너무 소중한 거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노래 하나하나가 소중한 건 알지만 싱글 하나만 갖고 와서는 아티스트의 컨셉 잡기도 힘들고, 노래 한 개 가지고 땡땡님은 이렇네요 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노래 하나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과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아닌데 아직까지 뭐 안에 보여줄 게 많은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조차도 노래 하나 만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발라드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래 한 곡이 발라드면.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본 다음에 컨셉, 기획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래 한 개 가지고 사실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늘 생각은 하되 노래도 많이 만들고 공연도 좀 서보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스타일링도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아까 얘기했던 익숙한 것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컨셉을 잡으면 좋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컨셉은 이거야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제안을 드려봤어요. 첫 번째로 독창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독창성의 강박을 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고정관념인 것 같아. 아티스트들은 나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해야 돼가 너무 박혀 있는 거야. 그게 아티스트지. 저도 과거엔 그랬는데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티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빙고. 그 노래 어디서 들어봤다. 너 이거 따라한 거 아니야?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요, 창작자들이.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유튜브 채널만 6만 5천 개래요. 내 노래를 어디서 갖다 베끼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성형 AI가 나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그 정도로 지금 경계가 이제 없어진 거야. 막 법적 제지를 어떻게 하기도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거든.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레퍼런스인지 카피인지 창작자 본인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열심히 매서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그거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휙 지나가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특히 이 만드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휙 얘기할 수 있지, 누구나. 그거를 불쾌하고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런가?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발매를 하기 전에는 체크는 해봐야 돼. 왜냐면 나는 내가 베낀 게 아니지만 너무 많은 컨텐츠들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코드 진행이 다 똑같아. 클래식 시대에 18세기의 화성화 그대로야 지금 쓰는 게.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 같다 이런 말은 내 노래가 대중적인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아예 새로운 음악은 없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나만의 무언가 막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 아티스트는 이래야 돼. 이런 강박은 난 내려놓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익숙한 것에서 찾아야 된다. 최소한 난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간단 컨셉 잡는 법에서도 롤모델이나 레퍼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롤모델을 국내에서 찾으면 좋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선배랑 같이 조인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그분 누구죠? 그 같아.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그분들도 크라잉넛이랑 이렇게 같이 공연도 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거든. 왜냐면 선배들도 좋아해. 우리의 계보를 이어가는 발라더들만 그 계보가 있나? 인디 씬에도 계보가 있죠. 그리고 꼭 해외 뮤지션이 더 대단해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별성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차별성이란 말이 사실 어렵죠. 예를 들면 펑크 음악을 하는데 10대야. 펑크 음악은 코드 리프가 단순하고 강렬하고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펑크 음악은. 대신에 10대들만이 쓰는 가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이제 힙합도 어린 친구들은 형, 누나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넣잖아. 그런 거에서 이 친구는 어리구나. 이런 거가 이제 자기들만의 바이브거든. 10대의 생각이나 10대의 단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가사를 쓴다든지 또 하나의 뭐 차별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스너와 시장을 확인하기. 내 음악을 들어줄 리스너가 누구인지, 내가 국내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취향을 조사를 해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사실 비슷해.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리스너들은 어떤 것 같아요? 성향이? 나는 인디 음악을 듣는 사람이야 만으로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 그 안에서도 또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약간 오타쿠 정신이 있어. 이게 해외도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자꾸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게 해외에 무슨 BTS급으로 개척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해외의 인디 씬을 개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분명히 그쪽 시장에서도 그쪽의 인디 음악 듣는 리스너들도 예를 들면 동남아, 뭐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그쪽에도 인디 밴드, 인디 음악이 있거든. 인디 음악끼리는 뭔가 유니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요즘은 아이돌도 옛날에는 막 H.O.T. 언제적이야. 너무 옛날이다. H.O.T. 잭스키스 막 이러잖아.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두루두루 좋아해. 블랙핑크 막 이러고 좋아하지 않잖아. 라이즈 막 이러고만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이 팀도 좋고 저 팀도 좋고 저 팀도 좋대. 그리고 예전에는 그룹 안에서 한 명만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 다 두루두루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이 만들고 많이 시도를 하자. 컨셉 잡는 거는 노래 한 개 가지고는 절대 못 잡아요. 10곡, 20곡 노래는 많이 만들어줄수록 좋아.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 이런 쪽에 내 목소리 톤에 잘 맞는구나. 내가 이런 음악을 했을 때 좀 편안하구나. 이건 만들어봐야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컨셉을 잡고 시작하라는 거는 인디 뮤지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대형 엔터는 그 기획팀이 따로 있고 송캠프로에서 노래도 모아오고 A&R이 그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인디 음악은 어떠냐면 약간 장인이잖아. 내가 다 만들고 나를 기획하고 나를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디 음악의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 저는 그걸 또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나는 일단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보고 나 자신을 좀 발견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컨셉도 잡고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사클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라,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이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음원을 자주자주 내는 거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힘에 부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음원을 자주 내도 상관은 없어. 문제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음원을 계속 내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좌절감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음원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음원이 나라는 뮤지션을 관통하는 연결성이 없으면 결국은 나를 각인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아까 요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입시 때 노래 하나 만든 거, 뭐 어떤 노래 듣고 영감받아서 하나 만든 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노래를 10곡을 만들면은 김밥 천국이 되는 거거든. 나는 이 노래도 만들 수 있고 저 노래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나의 작곡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줄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런 음악들은. 그래서 컨셉이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오늘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저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티스트 컨셉 잡는 거, 브랜딩, 브랜드 설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티스트 브랜딩 전자책과 클래스 101 BOD 영상, 또 정규과정 상시 모집하는 클래스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음악 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